안녕하십니까. 오늘 강화학습 세미나 챕터 8 가치 기반 심층 강화학습 발표를 맡은 스마트 생산 시스템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이진혁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층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다루는 피드백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테이블 기반 강화학습은 주로 순차적이면서 평가 가능한 피드백을 다루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층 강화학습의 에이전트는 여기서 더 나아가 연속적인 피드백까지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연속적인 피드백을 다룰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연된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체스 게임 초반에 말을 잘못 움직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수가 정말 나쁜 수였다는 사실을 게임이 한참 진행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심층 강화학습의 에이전트는 순차적이면서 평가가 가능해야 하고 동시에 연속적이면서 복잡한 피드백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피드백의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순차적인 피드백과 순간적인 피드백의 차이입니다. 왼쪽의 그리드 월드 예시를 보시면 로봇이 목표 지점인 0으로 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길은 마이너스 1의 보상을 주지만 아래쪽의 길은 마이너스 10의 보상을 줍니다. 단기적으로는 위쪽 길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위쪽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마이너스 100이라는 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행동의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차적인 피드백의 특징이자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눈앞의 보상만이 아닌 미래의 총 보상 기대값인 가치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오른쪽은 일반적인 머신러닝의 분류 문제 예시입니다. 모델은 예측을 수행하고 정답과 비교하여 즉시 손실을 계산합니다.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바로 알 수 있는 순간적인 피드백의 예시입니다. 다음은 평가 가능 피드백과 지도 가능 피드백의 차이입니다. 왼쪽은 평가 가능 피드백의 예시입니다. 에이전트는 직접 전체 지도를 보지 못하고 단지 현재 자신의 상태와 그 상태에서 받는 보상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로봇이 마이너스 10의 보상을 받았는데 이 마이너스 10의 보상이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에이전트는 스스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행동이 최종 목표에 도움이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반면 오른쪽은 지도 가능 피드백입니다. 각 데이터에는 정답, 라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델이 예측을 시도할 때마다 정답을 전달받아서 자신의 예측을 수정합니다. 즉 무엇이 정답인지 명확하게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화학습 환경에서는 이러한 정답 행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피드백의 유형은 상태 공간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순차적이고 평가 가능한 피드백은 오른쪽과 같은 간단한 그리드 월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상태와 행동 공간이 작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탐색하거나 샘플링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왼쪽의 예시처럼 에이전트에게 이미지를 상태로 제공하고 있는 현실 상황과 가까운 문제는 매우 복잡한 상황을 야기합니다. 이 왼쪽의 해당 이미지는 210 x 160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각 픽셀은 RGB 3개의 채널 값을 가집니다. 각 채널 값은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면이 가질 수 있는 상태의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계산을 해보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계산된 수는 우주에 있는 원자의 개수보다도 훨씬 큰 수입니다. 이처럼 상태 공간이 극도로 크기 때문에 모든 상태를 테이블에 저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한된 샘플링 경험으로부터 전체를 일반화할 수 있는 함수 금사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 함수 근사를 위해 심층 신경망,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심층 강화학습의 핵심입니다. 기존의 테이블 기반 강화학습에서는 왼쪽 위와 같은 모든 상태와 행동쌍에 대한 Q값을 테이블로 저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층 강화학습에서는 이 Q테이블을 오른쪽 아래의 심층 신경망으로 대체합니다. 신경망은 상태를 입력으로 받아서 각 행동에 대한 Q값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 Q값들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진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아타리 게임과 같은 고차원 이산적인 값뿐만 아니라 로보틱스와 같은 저차원의 연속적인 값까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함수 근사를 사용하면 또 다른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일반화입니다. 여기 여러 상태에 대한 가치 함수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함수 근사가 없다면 각 상태의 가치는 독립적입니다. 따라서 특정 상태, 예를 들면 상태 4의 가치를 업데이트해도 다른 상태들의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함수 근사를 사용하면 상태들 사이에 내재된 관계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의 상태에 대한 경험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유사한 다른 상태들의 가치까지 함께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훨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치 기반 심층 강화 학습의 초기 알고리즘 중 하나인 NFQ, Neural Fitted Q Iteration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NFQ에서는 신경망을 Q 함수 근사에 사용합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아키텍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왼쪽은 State Action in Value Out 구조입니다. 상태와 행동을 함께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 State Action상에 대한 Q값을 하나로 출력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State in Values Out 구조입니다. 상태만 입력으로 받고 가능한 모든 행동에 대한 Q값을 벡터 형태로 한 번에 출력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행동의 가치를 비교해야 하는 Q러닝에서는 이 오른쪽 구조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이후 입실론 그리디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이 Q값들을 기반으로 널리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NFQ의 목표는 신경망 large Q가 최적의 행동 가치 함수인 Q.을 최대한 가깝게 추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손실 함수를 정의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샘플링을 통해서 얻은 목표값과 신경망의 예측값 사이에 평균 제곱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Q라는 실제 최저값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Q러닝에서는 사용하는 방식은 타겟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 타겟 YI는 현재 받은 보상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Q값을 감가율 감마를 곱해서 더한 값으로 정의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측해야 될 타겟 값이 됩니다. 손실함수는 이 타겟 값과 현재 신경망이 예측한 값의 차이를 줄이도록 설계됩니다. 이 손실함수를 세타에 대해 미분하여 경사근법을 통해 신경망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과정에서 탐험을 위해 입실론 그리디 전략을 사용하고 손실함수로는 L2 손실, 최적화 기법으로는 RMS 프롭이나 아담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심층 신경망을 강화학습에 적용하는 것은 두 가지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non-stationary target 문제입니다. 우리는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측 성능이 개선되면서 Q값을 계산하는 네트워크 자체가 계속 변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맞춰야 할 타겟 값이 계속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타겟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학습이 불안정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샘플 간의 시간적 연관성 문제입니다. 이 강화학습 데이터는 시간 순서대로 수집되므로 미니 배치에 담긴 샘플들은 서로 매우 유사하고 강한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이는 대부분의 딥러닝 알고리즘이 가정하는 데이터의 IID 가정을 위배하여 학습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번 8장에서는 기존의 표 기반 강화학습을 넘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 기반 심층 강화학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문제란 고차원적이고 연속적인 상태 및 행동 공간을 의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선형 함수 근사가 가능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특히 함수 근사와의 신경망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초기 알고리즘 중 하나인 NFQ를 살펴보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챕터에서는 오늘 다룬 가치 기반 학습법 외에도 정책 기반, 벡터크리틱, 모델 기반 등 다른 심층 강화학습 방법론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챕터 8 가치 기반 심층 강화학습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